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건전한 상승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평상시에 대장이었던 IT 빅테크와 AI 테마 이런 것들이 어젯밤에 좀 쉬어가고 은행주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좀 못 갔던 친구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고 이런 순환매는 좀 건전한 상승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IT 빅테크 기존에 잘 올라가던 친구들은 좀 서운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나머지가 잘 나갔다는 거죠. 특히 은행주의 약진도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고요. 어젯밤에 경제 지표 발표도 특별한 거 없었고 아무런 이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상승세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살펴보자면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이시다시피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세가 진정이 되면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건전하게 상승 에너지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S&P 또한 그렇습니다. S&P도 보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S&P에는 확실히 IT 빅테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스닥과의 차트가 좀 유사해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또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 러셀 지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순환매가 잘 도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IT 빅테크가 아닌 다른 종목들로 돈이 모인다. 이게 바로 그 지금 러셀 지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걸 잘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저항을 그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착했고 그리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풀고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를 찢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오랜 박스권에 있다가 박스권을 막 돌파한착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시세의 첫 시작인 장대 양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건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이 남은 악재는 그 신경을 써야 될 잠재적인 악재는 이제 재무부가 급격하게 채권 발행을 한다는 거, 대량의 채권 발행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이긴 한데요. 아직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이 미국 주식 시장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그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던 추세를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강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점들도 있고 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을 좀 잘 보내야겠죠, 그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그 낚시에 비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고기가 입질을 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낚싯대를 챔질을 해야지. 물고기가 입질도 없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미끼만 날리고 본인만 피곤해질 뿐이죠, 그죠? 물론 이건 이제 투자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일단 저의 스타일은 약간 낚시에 가깝다 그런 거고요. 물론 물고기가 있는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투자 방법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거는 일단 저의 스타일과 맞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고. 하여튼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투자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어떤 낚시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실 분들은 최소한 지금이 쉽게 움직일 그런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너무나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지역은행들 주가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애플도 건전합니다, 그죠? 애플도 신제품 발표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보시다시피 조정 나오고 있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의 흐름은 조금 둔화됐지만 이게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IT 빅테크도 아직 힘이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피로감을 이 조정으로 잘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건전하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교적 건전합니다. 물론 어딘가를 잘 못 넘고 있긴 합니다.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 IT 빅테크 종목들이 이러한 좀 둔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글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튼 구글 한 종목만 급등하는 거니까 IT 빅테크가 요즘에 좀 서운한 모습 좀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운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좀 건전한 겁니다. IT 빅테크나 나스닥은 워낙 이 힘을 강하게 쓰면서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 상승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조정을 잘 하고 있으니 저는 일단 건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몇몇 종목들이 이제 약간 좀 그죠? 약간 좀 수상한 점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좀 의아한 점이긴 합니다.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조정이 좀 과하지 않냐 싶은 것들이 좀 하나둘씩 좀 보이고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이는 엔비디아 같은 거 조금 좀 조정이라기는 조금 좀 많이 처지고 있긴 합니다. 갈 것만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좀 그 타이밍을 조금씩 좀 놓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하죠. 뭐 이런 점들은 하방 베팅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삼각 수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분명히 어딘가에 저항이 자꾸 누적되고 있긴 해요. 이 지난번에 엄청나게 강력했던 이런 강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정이 조금 좀 센 게 아니냐 싶은 생각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애플도 사실 보면은 이제 어딘가에서 일단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뭐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뭐 물론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고요, 그죠? 이런 점들이 조금 눈에 띄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정이라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되고 상승이 멈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워낙 급격히 올랐던 IT 빅테크 또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같이 올랐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이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은 시장은 지수는 자체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명히 시장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뭐 보이다시피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14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가 2021년 6월, 21년 10월 뭐 이때쯤 만들어놨던 어떤 빅스의 중요한 어떤 전저점 자리 이런 거였는데 이런 자리를 지금 붕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빅스는 가장 낮은 레벨로 내려왔습니다. 한 거의 뭐 3년 만에 가장 낮은 레벨로 내려와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좀 안정이 되어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 없으면은 좀 이제 좀 안정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 아직까지 뭐 계속해서 독일 증시인데요. 뭐 답답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도 조정이 좀 너무 좀 셌다 이런 모습들이 좀 지금 영향을 미치긴 하고 있죠. 가야 될 자리에서 그래서 좀 잘 못 가고 있다. 그러나 빠질 생각도 없다.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를 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채 발행 이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한다.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좀 그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국채 발행 일정이 또 나오긴 했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 밤이 또 국채 입찰하는 날인데요. 4위 그러니까 4주짜리 만기면 한 달짜리 옵션이 그 한 달짜리 채권이고 요건 두 달짜리 요거는 뭐 세 달짜리 채권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단기물 채권들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액수들이 사실 굉장하긴 합니다. 액수들이요. 이 50빌리언이면은 500억 달러죠. 그리고 60빌리언이니까 600억 달러고 두 개 더하면은 1100억 달러. 그리고 요거까지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흡수를 또 할 예정인데 1500억 달러면은 연준의 1.5개월치 양적 긴축, 그죠? 예, 양적 긴축에 해당합니다. 1.5개월치 대차대조표 축소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큰 돈이죠. 이런 금액들이 지금 이제 오늘 밤 또 그리고 내일 밤까지 해서 이렇게 채권 입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알아놓으셔야 되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은 일단 시장이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아직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뭐 지금 좀 유동성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서 시장에 바로 뭐 무슨 악영향이 나타나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좀 안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 어떤 만기를 앞두고 추세적인 그런 흐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일단 좀 무시가 되고 있죠. 아직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좀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빨려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악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이든이 그 법안에 사인하고 나서 부채 한도에 관련된 법안에 사인하고 나서 2,500억 달러가 현재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별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별일이 없는 이유는 요즘에 최근에 좀 줄어들었던 그 긴축 우려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 앞으로 그 기준금리 25bp 올릴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동결할 거야라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단기물 금리들은 대부분 지금 미국 기준금리보다는 살짝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5.25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물 국채들은요. 그래서 RRP에 있는 돈들이 연준 RRP에 있는 돈들이 지금 현재 이런 채권 쪽으로 조금 좀 쏠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금리 인상 뭐 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더라면은 RRP 금리도 올라갈 거니까 이 채권으로의 쏠림이 조금 좀 덜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튼 이 금리 동결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RRP에 있는 돈들이 지금 이쪽으로 RRP에 있는 돈들이 지금 재무부로 들어가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구축하는 효과는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입장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일단 아직까지는 잘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RRP에 있는 돈들이 얼마나 지금 채권 입찰에 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지 명확하게 뭐 통계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할 예정이니까 그렇다면 저 지금 채권 금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저 단기채 금리들이 한 5.25 정도 주니까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RRP에 있는 돈들이 좀 빨려 나가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뭔가 전부 다 그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일단은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젯밤에 뭐 달러나 금리들은 대부분 다 그냥 뭐 혼조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좁은 박스권, 큰 박스권, 뭐 전부 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서 달러는 답답한 모습, 그리고 금리도 답답한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금리는 위쪽으로 더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죠? 또 그리고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너무 조용히 끝나면서 더 이상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이슈도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시장의 금리 어쨌든 이번에 6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로 올라갈 확률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안심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완전히 안심하면 안 되고요. 좀 더 긴장하긴 해야 됩니다만 박스권이라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좀 이제 제한적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러는 뭐 보시다시피 근데 계속해서 강한 모습입니다. 이 중요한 저항들이 이 자리인데 저항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도전하고 있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아직까지 뭐 완전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은 별로 좀 일단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유로존의 뭐 그 유로존도 연내 금리 인상 중단할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 점들이 좀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리들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뭐 오늘 밤에도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죠, 그죠? 뭐 보시다시피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 그냥 이제 뭐 그 어떤 주식시장은 기술적인 뭐 수급에 의해서 기술적인 추세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이라기는 조금 좀 생각보다 좀 조정의 폭이 좀 깊다, 좀 생각보다 좀 더 약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미국 증시도 보시다시피 순환매가 돌고 있죠. 한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순환매 도는 것일 수 있어요. 반도체가 랠리할 때는 2차 전지가 쉬고 2차 전지가 랠리할 땐 반도체가 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하락으로 전환된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다 강하고요. 다만 이제 조정 중인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요. 그 와중에 코스닥이 이렇게 뭐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은 분명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분명히 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 급등도 계속되고 있고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험 관리 이런 게 분명히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요즘에 위험 자산 선호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어떤 혼조한 구간도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달러를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달러를 추가로 한번 뭐 매수해 볼 거를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내려왔으면요. 이쯤 내려왔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혼조한 모습입니다.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 241선을 타면서 이렇게 지금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이 답답한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되고 있다. 달러도요. 이 정도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만기주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죠, 그죠? 예,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하여튼 뭐 어떤 변화가 나타날련지 좀 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특별한 변화는 기대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시장은 분명히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